할리우드 최고의 배우 중 한 명인 그레고리 팩은 뛰어난 영화 경력뿐만 아니라 기복과 상실로 가득한 그의 인생으로도 유명합니다. 1916년 4월 5일 캘리포니아주 라호야에서 태어난 팩은 배우로서 초기부터 오랜 세월을 거쳐 미국 영화계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무대 조명 뒤에서 그는 깊은 고통을 겪었는데 특히 아들 조나단 팩을 잃은 슬픔이 컸습니다. 그레고리 팩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은 그의 큰아들 조나단 팩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1914년에 태어난 조나단은 그레고리 팩과 그레타 쿠코넨의 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단거리 달리기 선수로 뛰어났고 이후 평화봉사단에 입대하여 옥시덴탈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조나단은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에 있는 KCOY-TV의 텔레비전 리포터가 되기 전에 3년 동안 KNX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스 앵커로 저널리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75년 6월 26일 조나단은 30세의 나이로 머리에 총을 쏘아 자살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 있던 그레고리 팩은 아들의 마지막 날들을 함께 할 수 없게 되어 깊은 슬픔과 후회에 빠졌습니다. 그는 조나단이 과중한 업무, 파탄된 관계, 죽상 경화증으로 인해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상실은 그레고리에게 깊은 정서적 상처를 남겼고 그는 그 고통을 절대로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레고리 팩은 1942년 브로드웨이에서 연극 모닝스타로 연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인상적인 키, 낮은 목소리, 우아한 태도로 그는 빠르게 영화 산업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1944년 팩은 영화 왕국의 열쇠에서 획기적인 역할을 맡아 처음으로 오스카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1910년대와 1950년대에 그는 Spellbound 1945, The Yearling 1946, Gentleman's Agreement 1947와 같은 일련의 유명 영화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특히 1962년작 앵무새 죽이기에서 에티커스 핀치 역을 맡아 오스카상을 수상했으며 영화계에서 정직과 정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팩의 프로젝트가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1947년작 파라다인 사건과 1948년작 등 일부 영화는 관객과 비평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팩은 항상 전문적인 정신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패로부터 배우며 자신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모든 실패는 귀중한 교훈을 가져다주며 그것이 자신의 직업과 삶에서 성숙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레고리 팩은 뛰어난 배우일 뿐만 아니라 확고한 이상을 지닌 사람으로 항상 예술과 사회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자기계발에 바쳤고 끊임없이 연기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했습니다. 영화 산업에 뛰어든 초기부터 팩은 성공은 명성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가 관객에게 가져올 수 있는 가치에서도 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단지 외모나 개인적 카리스마 때문에 스타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의 진정한 재능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팩은 끊임없이 깊은 의미가 있는 역할을 선택하고 인간적인 메시지를 표현하며 대중의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합니다. 그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는 영화 앵무새 죽이기 1062에서 에티커스 핀치 역을 맡은 것이었습니다. 하퍼리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로 미국 남부에서 인종차별에 맞선 투쟁을 다룬다. 에티커스 핀치, 팩이 연기한 캐릭터는 편견이 가득한 사회에 맞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의를 위해 싸우는 강직한 변호사입니다. 이 역할을 맡을 당시 팩은 이것이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인권과 정의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모든 장면에 온 마음을 쏟았고 캐릭터를 주에 깊게 연구했으며 에티커스 핀치를 가능한 한 사실적으로 묘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영화가 개봉되자 관객들은 팩의 연기에 매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화면에서 들려주는 스토리에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인종차별과 사회적 불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팩의 경력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역할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 무대에 오르면서 팩은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를 위한 싸움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팩은 앵무새 죽이기 외에도 예술적, 사회적 가치가 높은 많은 영화에 참여했는데 여기에는 미국 사회의 반유대주의를 다룬 영화 1947이 있다. 이 영화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최초의 영화 중 하나였고 팩은 설득력 있는 연기를 펼쳐 영화가 오스카 작품상을 수상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팩은 재능 있는 배우일 뿐만 아니라 영화와 예술에도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AMPS 회장을 지냈으며 오스카 제도를 개혁하고 영화 산업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또한 영화 산업에서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미국 영화연구소 API의 창립자 중 한 명입니다. 팩은 예술적 업적 외에도 시민권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베트남 전쟁에 반대했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시민권 운동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러한 공헌으로 그는 린든 B.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최고의 민간인 훈장 중 하나인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았습니다. 팩은 자신의 경력을 돌이켜볼 때 단순히 훌륭한 배우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성을 좋은 일에 활용한 사람이라는 점에서도 자랑스러워할 만합니다. 그는 영화가 단순한 오락 매체가 아니라 사회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이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인식을 제고하고 영감을 줄 수 있다고 늘 믿었습니다. 그레고리 팩의 빛나는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과 결혼 생활은 전적으로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2번의 결혼 생활을 겪었는데 그 결혼 생활에는 기쁨과 깊은 슬픔 그리고 행복도 있었습니다. 그레타 쿠코넨과의 첫 번째 결혼은 그의 경력이 성장하던 초기인 1942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조나단 팩, 스티븐 팩, 캐리 폴 팩이라는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 초반은 행복했지만 팩의 커리어가 성장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벌어졌습니다. 연기를 하기 위해 팩은 자주 여행을 해야 하고 쉬지 않고 일해야 하며 영화 프로젝트에도 끊임없이 참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그의 가족은 점차 소원해졌습니다. 그레타 쿠코네는 남편을 사랑했지만 팩이 직장 생활로 바쁠 때 항상 혼자 사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끝에 그들은 1955년에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팩에게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였는데 이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녀를 매우 사랑했고 결코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그는 평범한 아버지처럼 아이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항상 죄책감과 후회를 느끼게 했습니다. 이혼 직후 팩은 프랑스 언론인 베로니크 파사니를 만났다. 그녀는 그가 로마의 휴일 1953을 촬영할 때 그를 인터뷰한 사람이었고 첫 만남부터 두 사람은 특별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베로니크는 아름다운 여성일 뿐만 아니라 팩이 영화 산업에서 겪는 압박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이고 통찰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1955년 말에 결혼했고 2003년 팩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베로니크와 함께 팩은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그의 삶의 모든 기복을 기꺼이 공유할 동반자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아내일 뿐만 아니라 멘토이자 정신적 지지자, 팩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레고리 팩은 2번째 결혼에서 행복을 찾았지만 과거의 아픔, 특히 아들 조나단 팩의 죽음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로니크에게 이 상실은 결코 극복할 수 없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아들의 마지막 날들을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감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많은 기쁨과 행복이 있었지만 사랑으로도 완전히 달래줄 수 없는 슬픔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도 운명이 마련한 비극을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실에도 불구하고 팩은 항상 살기를 선택했고 자신이 가진 것을 계속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것이 이 삶에서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레고리 팩은 전설적인 배우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는 조나단 팩, 세실리아 팩, 토니 팩, 스티븐 팩, 캐리 폴 팩 등 5자녀를 두었습니다. 팩에게 가족은 항상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직업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는 항상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조나단 팩은 그의 자식들 중에서 가장 깊은 흔적을 남겼는데 그것은 그가 맏아들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에게 닥친 비극 때문이기도 하다. 조나단은 팩과 그레타 쿠코넨의 첫 번째 결혼에서 194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지적이고 재능이 있고 야심찬 사람입니다. 조나단은 어린 시절부터 리더십 자질을 보였고 항상 열심히 일했으며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나단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열정을 가진 분야인 저널리즘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의 KCOY-TV에서 텔레비전 리포터가 되었고 가장 유망한 젊은 저널리스트 중 한 명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공 뒤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존재합니다. 1975년 조나단 팩은 30세의 나이로 머리에 총을 쏘아 자살했습니다. 그레고리 팩은 이 소식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항상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던 아들이 이렇게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걸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충격은 그를 상처 입혔을 뿐만 아니라 평생 후회 속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팩은 조나단이 왜 그런 가슴 아픈